코로나 사태에 들어와 한국과 가장 사이가 틀어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후 몇 달간 눈에 띄게 한국인들의 마음에서 멀어진 나라라 하면 베트남이 떠오를 것입니다. 베트남 경제를 한국 기업들이 크게 지탱하고 있고 박항서 감독이 가교가 되어 한국인들이 베트남 축구도 열띠게 응원해줬지만 코로나 초기 노골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에 손을 벌렸습니다. 지금은 일본 우익 네티즌들이 쓰고 있는 사우스 코로나 국기도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관인 건 일본의 방역 상황이 악화되자 베트남 총리가 청와대에 전화를 걸거나 우리 기업 임원들을 총리실로 집합시키기도 하는 등 한국에 애써 웃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베트남은 관계를 깊게 하지 말아야 할 국가다.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인을 싫어한다는 걸 이번에 잘 알았다. 한국에 수치심을 줬다. 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묘한 기류가 감돌고 있죠. 해외 투자 시에 정치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경영학 원론에서도 소개될 만큼 기본적인 것인데 공산주의 국가로 우리와 체제가 다른 베트남이 언제든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했고 또 최근에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일을 일본 언론들이 들먹이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내에서도 여론이 악화되어 아세안 5개국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베트남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전년 동기 대비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가 17% 감소했는데 한국의 투자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간 베트남 투자 규모 1위였던 한국이 올해 5위로 내려간 겁니다. 베트남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삼성도 베트남에서 인도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은 인도와 베트남 공장에서 연간 스마트폰 3억 2천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이 중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양은 1억 5천만 대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향후 5년간 47조 4,300억 원 규모로 스마트폰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인도 언론의 보도로 베트남 공장의 일부를 인도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삼성의 베트남 GDP의 기여율은 28%나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 결과였습니다. 허나 이젠 인도로 간다 하니 베트남 발등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겁니다. 삼성이 이렇게 나선 데에는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이 자체 스마트폰 제조에 뛰어들면서 삼성의 인력을 빼가기 시작했고 삼성의 부품 협력사와 거래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 공세전에 뛰어든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하듯이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작년 11월 빈그룹이 스마트폰 제조에 뛰어든 이래 삼성 베트남 법인에 근무하던 팀장급 인사가 휘하 직원들을 이끌고 한꺼번에 이동하는 등 지난해만 150명 이상의 인력이 유출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엔지니어 이적으로 인한 기술 유출에서 그치지 않고 구매 파트 인력도 이직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부품업체, 특히 한국협력사 포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인수까지 검토한 게 알려진 겁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광학업체가 대상 중 한 곳으로 지목됐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빈 스마트폰이 2년 만에 점유율 18%를 달성하고 삼성이 30%로 내려앉으면서 독일 시장조사 업체 GfK는 50.9%를 차지했던 삼성이 1년 만에 20.8%나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오포 등 중국 업체는 물론 삼성의 많은 것들을 빼가는 베트남 빈그룹이 가세하면서 시장 파이를 빼앗긴 거죠. 올해 7월 애플 에어팟을 주로 하도급 생산하는 중국 리신정밀은 아이폰의 세 번째 OEM 업체인 대만 위스트론을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박장성 공장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의 생산을 독점해오던 대만의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애플의 에어팟 생산량 확대 요구와 아이폰 생산까지 염두에 두며 공장을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중시하는 근로 여건 등의 문제와 더불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베트남의 인건비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개도국으로 지역별, 계층별 임금 격차가 큰데 작년 급여소득자의 평균 월급은 290달러로 재작년보다 15%나 올랐고 최저임금 상승률은 5.5%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세안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삼성은 8,100억 원을 들여 만든 인도 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에 추가로 5,800억을 투자하여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공장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수입 관세 20%를 감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 삼성으로선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근 반중 기류로 삼성 스마트폰이 인도 시장에서 중국산의 대체제로 떠오른 데다 인건비도 낮아 인도에 무게를 실을 메리트가 충분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의 비극은 삼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우려가 나왔었는데 결국 올해 8월 마침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환율 상계 관세 등 무거운 페널티를 받게 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영은행을 통해 220억 달러의 외환을 매수하여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4.7%나 절하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내 언론은 베트남이 노골적으로 미국의 줄서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합동훈련 림팩에 참여하여 과거 서로 총구를 겨누었던 미국과 어깨를 맞댄 거죠. 그러기에 베트남으로선 이번 환율 조작국 결정이 아닌 맘중에 홍두깨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도 희망도 없는 수준의 동화 상승으로 베트남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4월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코로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사업장 50%가 도산할 것이라 보도했고 8월에는 작년보다 11%나 많은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미국의 무역 보복까지 맞으면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민들은 여기서 제조업까지 피해보면 완전히 싹 망인데 트럼프가 허를 찌르고 들어왔다. 뼈를 찾아서 제대로 때렸다. 명치 때리고 숨 헐떡이는 상대방 뼈를 또 때림. 확실히 베트남이 약하긴 약하다. 이 정도로 약할 줄 몰랐는데 한국이 선진국임을 이번에 느낍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하나에 이렇게 허덕이고 출렁이는데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대거 속출함에도 빠른 진압이 가능하고 제압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달라내어 통제력의 차이인가 하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처럼 고정 환율제를 취하고 있는 게 화근이 되어 미국 대선과 맞물려 실적을 원하는 트럼프에게 좋은 케이스가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서류를 소각하는 등 증거를 잡기 어렵고 1단계 무역 합의를 하면서 작년 8월 지정했던 환율 조작국을 해제해준 중국의 대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환율 조작 문제가 적발된 베트남산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에 먼저 환율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수석 연구원 스콧 린치콤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발표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수입품에 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조작국에 대한 보복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무역 장관은 베트남은 일상적인 환율 정책을 시행했을 뿐이라 항변했지만 베트남 경제에 커다란 직격탄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